너 지금 몇 시인데 왜 아직도 밖에 있는 거지?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장담하냐고. 엄마 거기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프랑스, 특히 밤이 되면 치안 문제로 늘 긴장하게 되는 곳이죠. 프랑스의 밤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한밤중 길거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모로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프랑스 엄마는 우연히 딸의 SNS를 보다가 한밤중에 친구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딸의 웃는 모습 뒤에 깔린 늦은 밤의 배경이 엄마에게는 그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의 한 엄마가 한국으로 떠난 딸로 인해 겪게 된 갈등과 놀라운 깨달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남편 앙드레와 함께 사탕과 젤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에투알레는 파리 북쪽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꽤 사랑받는 곳이랍니다. 사탕과 젤리를 만드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입니다. 색색깔의 젤리와 달콤한 사탕이 만들어질 때마다 마치 제 마음이 녹아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작은 것들에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매일 정성껏 젤리를 만듭니다. 제 딸 엘리나는 올해 21살입니다. 딸은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돕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 모델은 아니지만 딸이 워킹을 연습하고 촬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엘리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동네 축제에 함께 나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 춤추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이 단순히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용기를 가진 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일로 바쁘다 보니 딸의 꿈에 대해 깊이 들어보거나 응원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탕과 젤리를 만들면서도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나는 자신의 꿈을 키우며 혼자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딸이 저희 부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길을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델이라니요? 저는 그때까지 딸이 단순히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딸의 진짜 꿈이었다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엘리나, 모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길이 아니야. 실패도 많고 경쟁도 심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니? 하지만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 진지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앙드레도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죠. 클라라, 우리 딸을 믿어보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엘리나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엘리나는 작은 지역 광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패션쇼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엘리나,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와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항상 응원할 거야. 하지만 딸은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직 배울 게 많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딸의 의지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델로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알기에 저는 딸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나가 중국계 회사 브랜드에서 행사 모델 제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으니까요. 엘리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행사 준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점점 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엘리나는 촬영장에서 보내온 사진들은 정말 빛났고 저는 딸의 노력을 보며 속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죠.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며칠 지나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SNS를 확인하다가 딸이 올린 사진 한 장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엘리나는 행사 뒤풀이로 보이는 자리에서 건장한 남성들과 어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밝았지만 한밤중이라는 사실과 주변의 분위기가 제게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캡션에는 행사 뒤풀이,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의 안전이 걱정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엘리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밖에 있니? 너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행사 관계자들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자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엘리나, 당장 집으로 들어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야 해. 그런데 딸은 제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 좀 살게 놔둬요. 왜 항상 저를 옥죄는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엘리나와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의 모델 에이전시에 포트폴리오를 보냈어요.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저랑 계약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딸이 그렇게까지 먼 나라에서 모델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나, 한국은 너무 멀잖니. 프랑스에서도 모델 활동이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겠다는 거야? 하지만 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K-팝과 패션 산업이 정말 발전해 있어요. 이건 제가 오래 꿈꿔온 도전이에요. 제가 거기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는 단호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필 한국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가겠다고요? 프랑스에서도 딸의 안전을 지키기 힘들었는데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모르는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엘리나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눈치챘는지 남편 앙드레가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우리 딸을 너무 억누르지 말자. 계속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한번 엘리나를 믿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태도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으라고? 앙드레, 지금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제가 강하게 반응하자 앙드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어서 보내자. 매일 연락을 하게 하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용돈도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통제할 수 있다면 딸이 독립적인 삶을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의 설득에 저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나와 앉아서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반신반의했지만 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세요. 그 말 속에 담긴 딸의 결심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반대할 힘도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한국으로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그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딸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딸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나를 이렇게 떠나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딸을 통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정말 괜찮을까? 딸이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일까? 그렇게 저는 밤새 불안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엘리나가 한국으로 떠난 첫날 밤, 저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딸이 있던 자리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도 작은 발걸음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엘리나가 지금은 비행기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두렵지는 않을까? 긴 비행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별의별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후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도착했어요. 공항이 엄청 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숙소도 깔끔하고 좋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SNS를 확인하며 혹시나 딸이 무슨 일을 겪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엘리나는 자주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찍은 사진, 그리고 카페에서 한글 메뉴판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랑 라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만들어 줄게요. 딸의 메시지는 밝고 활기찼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대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보내던 사진과 메시지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더니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단순한 인사로 끝나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딸이 바쁘게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군요.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종종 답장이 오긴 했지만 점점 더 건조해지는 딸의 말투가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알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들 속에서 딸이 저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럴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SNS를 보던 중 제 손이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딸은 늦은 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저게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저 사람들은 누구지? 혹시 술이라도 마신 건 아닐까? 프랑스에서 들려오는 범죄 소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걱정과 불안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딸이 그 낯선 환경에서 안전할 리 없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타이핑하면서도 속으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나, 밤에 돌아다니지 않기로 약속했잖니. 지금 몇 시야? 어디에 있는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손을 놓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하며 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을 넘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딸에게 접근해 위험한 일을 벌이는 장면이 떠오르고 딸이 위험에 처한 채 저를 부르지도 못하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한국은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어린애 아니에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할 뻔했습니다. 괜찮다니. 어린애가 아니라니. 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걱정하고 다가가려 해도 그 벽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아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딸이 말한 대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일 수도 있고 딸이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엘리나가 성장하는 중이라고 믿어보자.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의 무심한 답장이 주는 거리감과 딸이 완전히 제 손을 벗어나 있다는 현실이 제 불안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딸의 안전과 딸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며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엘리나를 떠나보낸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초조하고 불안한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뒤, 딸 엘리나의 SNS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야경과 타워의 반짝이는 조명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딸이 저곳에 혼자 있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엘리나, 이런 사진 계속 올릴 거니? 밤에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약속을 지켜야지. 제가 단호하게 보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딸은 여전히 제 말을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놔주세요. 여긴 프랑스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한다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다니.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저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 앙드레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저는 티켓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앙드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한국으로 갈 거야. 딸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제가 흥분한 것을 눈치챘는지 차분히 말했습니다. 클라라, 딸을 믿어줘야 해.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순 없어. 이번에는 당신도 같이 가야 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하지만 클라라, 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엘리나도 분명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있는 곳까지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와 앙드레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잡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엘리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만나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괜찮은지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땅, 한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딸 엘리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시 저희가 그녀를 너무 믿고 방치한 건 아닐지 끝없는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딸을 당장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딸의 숙소로 향하면서 저는 이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저를 놀라게 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늦은 밤이면 거리가 조용해지기 마련인데 서울의 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많은 상점들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가 남산타워를 지나가던 순간 타워의 화려한 조명과 어두운 밤하늘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느껴지는 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작은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딸은 아직 집에 없는 듯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몰려왔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디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남편 앙드레에게 괜히 짜증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앙드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혹시 어디 잘못 간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제 초조함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니 한밤중에 찍은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엘리나는 거리 한복판에서 네온사인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밝은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웃음이야? 왜 이렇게 태평해 보이는 거지?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태평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낼 여유가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엘리나,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왜 아직 집에 없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분 뒤,
어두운 골목 끝에서 딸 엘리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란 듯 잠시 멈추더니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딸의 밝은 인사를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르게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 맞나?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먼저 입을 뗀 것은 저였습니다. 엘리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지금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마감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쩐지 더 화가 났습니다. 알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일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니?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뭐가 안전하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요. 여기서 알바도 하고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은 단지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건 위험해. 아무리 여기가 안전하다고 해도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어. 그러자 딸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서 자기 삶을 즐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묘하게 찌릿하고 따끔한 느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따스했습니다. 늘 제가 이끌고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엘리나가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느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모님 덕분에 많은 걸 누리며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던 걸까? 언제부터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만큼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때 남편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잘하고 있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딸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조용히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 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딸을 옥죄며 살아왔는지, 딸을 제 기대와 잣대 속에만 가두려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딸을 보호한다며 모든 걸 대신 선택해 주었고, 딸의 삶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숨막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 하는데 나는 지금껏 딸을 내 안에만 가두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은 후회와 뿌듯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니,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딸의 숙소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작지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딸의 새로운 세계를 인정하고 딸의 독립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올 때는 많이 불안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곁에 계셨으니까요.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찌릿했습니다. 딸이 이런 두려움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나는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엘리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고 눈길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엘리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단단한 결의가 가득 차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이곳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언어도 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도전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길을 아래로 내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딸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리고 딸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딸이 이런 열정을 품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내가 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건 아니었을까? 남편 앙드레도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나,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실 많이 불안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느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딸이 이렇게 깊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이제야 깨달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이렇게 멋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앞으로도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할게. 이제는 제가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뤄낼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딸의 숙소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섰습니다. 딸은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부모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을 기억할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딸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며 느껴지는 뿌듯함과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